생방송 식탁 위의 동의보감. 안녕하세요. KCR 청취자 여러분. 질병이 아닌 사람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25건의 동의보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는 생방송 식탁 위의 동의보감의 한의사 임명숙입니다.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가을을 실감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병원에는 감기 환자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의보감의 5장 6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경편 중에서 감기와 바로 직결되어 있는 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동의보감 내경편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폐는 가을 금에 배속되고 가을의 날씨처럼 건조한 기운을 잠재하고 있다. 가을은 결실을 맺는 계절인데 열매가 익는다는 건 껍질이 단단해져서 열매의 성장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런 껍질에 해당하는 장기가 피부이며 그래서 피부는 폐에 속한다. 폐가 호흡을 하듯이 피부도 미약하지만 피부 호흡을 한다. 폐에 병이 들면 기침,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고 폐를 상하게 하는 감기는 폐에 차가운 사기가 들어간 것이다. 폐가 차가워지면 매운맛이 좋다라고 내경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감기가 들면 얼큰한 매운탕을 먹으며 땀을 빼면 감기가 달아날 것 같다고 말하는 건가 봅니다. 매운맛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피부를 주관하는 장부가 폐이기 때문에 아토피 치료하는 약재로 폐를 보하는 약을 자주 사용합니다. 외사가 드나드는 관문인 땀 구멍을 조절해서 외부로부터 사기가 침범하는 것을 방어하는 것 역시 폐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역계가 약해지면 1차적으로 폐의 이상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폐를 강하게 타고난 태양인이 과단성과 도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폐의 힘 때문입니다. 이 성향을 일종의 폐기라고 보아도 될 건데요. 폐가 면역계를 주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호흡 때문입니다. 폐의 생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호흡인데요. 호흡은 공기를 폐 안으로 들이고 내뱉는 행위죠. 서양 생리학에서 이 호흡이 산소와 이산화탄소라는 성분의 교환이라고 표현한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호흡은 하늘의 기운과 교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는 호흡을 통해서 천기를 받아들여 기혈을 운행하게 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보약에 빠질 수 없는 약재가 폐를 보하는 약입니다. 대표적인 약재가 환기인데요. 환기의 생김은 하얗고 곱고 길쭉하게 쭉 뻗어 있는 뿔입니다.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환기는 온갖 허약과 과로에 좋고요. 갈증을 먹게 하며 근육과 폐를 튼튼하게 살찌우게 해서 피를 보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운을 보강하는 효과가 인삼만은 못하지만 인삼과는 또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기는 우리 몸에 있는 양기를 속에서부터 겉으로 끌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말뜻은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 피부가 푸석푸석 붓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특히 저녁 때가 되면 또 다리가 퉁퉁 부어서 신발이 꽉 끼게 되고 하는 경우 말입니다. 더운 것도 아닌데 괜히 피부에서 식은땀이 나는 것이 몸이 허약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쉽게 지치고 힘들다는 느낌도 함께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환기가 도움이 됩니다. 몸이 붓는다고
이뇨제만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기가 허약해서 생기는 부종은 환기 같은 보기약으로 기운만 북돋아주면 부은 것이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이곳 오클랜드에서도요, 이 환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 약재상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셔서 황치, HUANGQI, 황치를 구입해서 달여 드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실 때는요, 물 1리터에 황기를 대략 12g 정도 넣고요. 물이 절반 정도가 될 때까지 약한 불로 달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달인 물을 하루 동안 수시로 차처럼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식탁위의 동의보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10시 5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쉬어갑니다. 인순이의 목소리입니다. 거위의 꿈 들으시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뜬 모를 비웃어 내 등 뒤에
네, 인순이의 목소리로 거위의 꿈 들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목 통증과 콧물, 그리고 감기 증상을 보이는 일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초기 감기에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게 좋은데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호흡기에 생긴 열을 내려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호흡기가 촉촉해져서 또 다른 병원균의 침투를 막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도 좋지만 더 강력한 초기 감기 잡는 팥뿌리 생강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팥뿌리 생강차라고 하기에는 약한 감이 있어서 제가 팥뿌리 생강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향이 강한 것은 발산작용으로 땀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땀을 내게 해서 해열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초기 감기 증세로 오한기가 들면서 기침, 가래 등이 있을 때 따뜻하게 덮여서 복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생강은 위장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감기로 소화가 안 될 때 드시면 좋습니다. 팥뿌리 역시 맵고 열성이 강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감기 초기에 있는 오한이 그리고 콧물 재채기가 시작될 때 마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맛이 강하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평소에 위상가다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하는데 그래서 생강과 함께 드시면 조합이 맞는 겁니다. 끓이는 방법은요. 파 한 움큼이 필요하고요. 생강 두세 쪽이 필요합니다. 파는 위에 부분, 하얀 부분만 쓰시면 되고요. 물론 뿌리 부분도 포함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흐르는 물에 뿌리 부분의 흙 부분을 씻어내고 흰 부분을 잘라내서 센 불에 끓이다가 약불에서 10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끓이시면 매운맛이 달아나기 때문에 약성이 떨어지니까요. 맛이 비위에 상한다면 노란 설탕 조금 넣어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팥뿌리 생강탕을 수시로 물처럼 마신다면 몸에 땀이 나서 초기 감기로 인한 콧물과 목감기는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생방송 식탁위의 동의보감. 오늘은 면역을 강화하기 위한 환기차, 그리고 면역이 약해서 공기 중 바이러스에게 공격을 당한 초기 감기에 도움되는 팥뿌리 생강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 내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임명숙이었습니다.